오늘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후보를 향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대선을 24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치보복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 후보 지지율은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5만 명을 넘기며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부족으로 오늘부터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한 사람당 한 번에 5개씩만 사도록 제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 각 당 유력 후보들이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가 후보자 등록 첫날부터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단일화 카드를 먼저 꺼내든 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죠. 말 그대로 후보 등록 신청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는데요. 후보 단일화, 대선 전까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안 후보는 왜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선 완주를 강조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 안정을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석 겨우 넘는 지금의 야권 의석을 가지고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경쟁력과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안 후보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향후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완주를 하든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을 내려놓든 국민에게 의향을 물어보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오늘 후보 등록을 하면서 단일화 1차 시한은 넘겼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인 27일과 사전투표 전인 다음 달 3일이 추가적인 단일화 시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부인 김미경 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유튜브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안 후보는 오늘 오후 예정했던 부산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윤석열 후보도 큰 틀에서는 단일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제안에는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에 부정적이었었죠.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까지 이어서 조현민 기자가 그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하지만 안 후보가 단일화의 방식으로 제안한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역선택을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이 후보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정열차를 타고 호남 지역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 사진을 올리며 단일화는 없다며 국민의힘을 공격해오던 것은 헐리우드 액션이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아닌 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단일화를 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그 경쟁 방식의 단일화가 아닌 안철수 후보 측에서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방식이라면은 그에 대해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일단 여론조사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보수층의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 만큼 단일화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오늘의 왜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오늘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단일화 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완주를 하겠다는 건지 단일화를 해갔다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왜 단일화 카드를 꺼냈습니까? 네, 진짜 단일화할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지지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 지난주에 발표된 것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들을 모아봤더니 13%를 기록한 것도 있었지만 예. 대부분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일화 없이 홀로 완주해봤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제안을 할 텐데 왜 오늘이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먼저 명분 쌓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의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단일화 마지노선 그 달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기 전이 1차 마지노선인데 이때 이제 그 단일화를 해야 투표용지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1차 마지노선은 지난 겁니다. 자칫 단일화 불발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이 될까 봐 일단 나는 이렇게 단일화 노력을 했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특히 지금 전 가족이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 확진 사실을 알리면서 절박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남편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 자, 명분 쌓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주도권 쥐기는 뭘까요? 네, 명분을 쌓고 주도권을 쥐려는 노력인데 네. 마지노선 달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1차 마지노선은 지났는데 2차, 3차 마지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 그리고 사전투표 전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남은 건데 단일화는 이렇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차, 3차 마지노선이 남은 이상 계속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 제안으로 앞으로의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요 포인트가 계속 있는 건데요.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제안했거든요. 왜 여론조사 방식일까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 적합도 조사를 계속 이제 언론사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에서는 격차가 크지만 단일화 적합도에서는 있을 이렇게 경우에는,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예. 자, 윤석열 후보가 일단 큰 틀에서는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단일화 논의까지 거부를 하면 단일화를 원하는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만 그 방식을 신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직은 단일화에 미온적이지만 단일화 논의가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후보가 정해질 텐데 조금이라도 자신이 질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원하지 않겠죠. 특히 지지율이 한 자릿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윤 후보로서는 공정한 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윤 후보의 진짜 속내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전화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네. 단일화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게 바로 윤 후보의 속내일 겁니다. 그런데 승리가 불안해지고 또 단일화가 필요해지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윤 후보와 그 주변에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빠진다면 명분 자체가 약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변수에 따라서 계속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 계속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적폐 수사 발언으로 지지율이 조금 출렁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 단일화 이슈로 불리한 이슈를 덮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단일화에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당장 코로나 확진이 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예. 안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것 자체가 단일화 국면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의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론조사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선되면 현 정부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이 지난주 키워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여론보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가 많게는 3.3%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후보가 반등하고 윤 후보가 소폭 하락한 데는 윤 후보의 집권시 적폐수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는 응답이 역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이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윤 후보에 대한 중도층 이탈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친문과 비문이 완전하게 결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발언을 계기로 친문 비문이 결속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법치라는 이 가치를 중시하는 중도층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지지도를 날짜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폐 수사 발언이 보도된 수요일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날 이 후보 지지율은 반등해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윤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남은 20여일 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지지율은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주로 가서는 이틀 연속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공직선거운동 전 마지막 메타버스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 첫 일정인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 욕망 때문에 사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윤 후보의 적폐수사 언급을 정치 보복 선언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수차례 소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3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 정권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느라 그분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기억을,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거티브 중단 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특히 정치 보복과 공안 정치를 노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도 총공세를 폈습니다. 대한민국을 복수혈전의 장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광기마저 비쳤다고 했고 검찰을 통해 싹 쓸어버리겠다고 공포정치를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있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주입니다. 여랑야랑 최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대선 후보들 이번에는 어떤 리스크가 나왔습니까? 네, 열차 리스크입니다. 여야 후보가 모두 열차 안에서 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죠. 예. 먼저 윤석열 후보는 일명 열정 열차에서의 발언과 행동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면은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언론을 압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파산 얘기만 나오니까 참 언론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놓칠 리 없겠지요. 언론인들이 좀 무섭겠다. 언론 통제를 시사한 거냐면서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도 이렇게 공격하기가 좀 그런 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언론은 버젓이 가짜 뉴스를 계속 보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지난해 송영길 대표 발언인데요. 민주당의 지적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윤 후보자가 열차 안에서 보여준 행동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윤 후보가 구두를 신은 채 건너편 좌석에 두 발을 올려놓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볼까 부끄럽다. 쪽벌을 못하니 앞으로 쭉 뻗인가. 전두환도 하기 힘든 자세라며 맹공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다리 경련으로 양해를 구하고 잠시 다리를 올렸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도 최근에 지하철 탔다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네, 지난달이죠. 이 후보는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시민의 지적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아닌가? 아, 그렇구나.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는 이런 데 한번 걸리면 큰일 나요. 대선 후보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들을 만나는 건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반대로 상식과 먼 행동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공식 석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력자가 된 경쟁자. 자, 경쟁자들 눈에 띄는 변신이 있었다고요? 네, 방금 언급하신 경쟁자, 지난해 각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승부를 펼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앞선 경선 때 모습부터 보시죠.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불안한 후보 대신 안심되는 후보를 내놔야 합니다. 나는 26년 정치에도 이렇게 흠이 많은 후보를 대선 앞두고 본 일이 없어요. 저게 불과 5달 전 상황인데 그 경쟁자들이 이제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젠 대선 후보와 한 뜻으로 유세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별도로 전통 지지층에 표심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수 여천 NCC 공장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울먹였습니다. 생후 50일 된 아이를 둔 가장, 가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이런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쓰럽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윤 후보랑 아직은 별도로 움직이면서도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쳐서 지역국인 대구 동성로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나는 경선에 떨어지고 이번에 나올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2번을 찍어야지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홍준표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도 사랑하시죠? 어쨌든 대선 열차의 원팀으로 모두 탑승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대선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쪽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하지만 또 하나의 관건은 이슈에 민감한 부동층의 표심이죠. 남은 24일 여정,
득점도 중요하지만 실점 막기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4년에 한 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개최지는 기업이 마케팅하기 참 좋은 장소죠. 예전 같으면 올림픽 소식 곳곳에 후원사 로고가 보였을 텐데 이번 베이징은 좀 다릅니다. 후원사들이 꼭꼭 숨었습니다. 돈은 내놓고 홍보는 안 하는 기업들, 왜 올림픽을 지우고 있을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뉴스페이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때마다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지만 이번엔 선수단에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현지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또 다른 공식 후원사 코카콜라 역시 SNS에 올림픽 관련 게시물이 없고 후원 선수들의 메달 소식을 전하는 도요타는 게시물에서 베이징과 올림픽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국제사회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s you all know, we made a decision, the United States, not to send a diplomatic or official delegation to Beijing. 중국의 인권 탄압 등 올림픽 보이콧을 촉발한 이슈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평화, 이런 이미지를 브랜드에 심고자 하는 건데 인권 탄압 이런 쪽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쉬워가지고 4년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1억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을 후원하지만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맨 처음엔 마스크였죠. 다음엔 백신, 그리고 이제는 자가검사 키트가 부족합니다. 코로나가 꼬박 2년을 넘기면서 물량 부족 사태에 익숙해진 시민들은 본능처럼 있는 대로 키트를 구해보는데요.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풍경도 익숙하고요. 약국은 일일이 뜯어서 재포장하는 혼란, 다시 한번 빚어지고 있습니다. 황규력 기자가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국마다 자가검사 키트를 낱개로 포장하기 바쁩니다. 빠른 공급을 위해 자가검사 키트가 25개씩 대량 포장된 박스로 배송되면서 일일이 하나씩 나누고 사용설명서도 복사해 재포장하는 겁니다. 유생 봉투 사다가 거기다 또 이렇게 5가지를 넣어야 돼. 시간도 걸리고 조금. 공장에서 힘들대요. 낱개 포장하기가. 어제 왔어요. 한 며칠간 안 오다가. 또 다른 약국은 어제 저녁 대량 포장된 키트가 배송됐지만 하루도 안 돼 동이 났습니다. 설명서가 없으니까 이거 사진을 찍어가고서 보셔야죠. 그거 참 불편한 게 많네. 정부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1인당 한 번에 5개만 살 수 있게 구매를 제한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며 사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와서 뭐 2개 하나씩 사가고 그랬는데 이런 와서 몇 개까지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 5개 된다 그러면 5개 달라고.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하지만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그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입고되는 대로 거의 바로 나가는 편입니다. 시민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미리 사두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이제 미리 예전 마스크처럼 대비책으로 몇 개 정도 구입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식약처는 내일부터 3주 동안 약국과 편의점에 3천만 명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재택 치료자만 20만 명이 넘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 걸렸다고 쉬쉬하는 것도 옛말입니다. 특히 2030 세대는요, 당당한 젊은이답게 자가 격리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엄청 춥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된 30대 이은지 씨. 증상부터 치료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스스로 방을 소독하는 방법부터 보건소로부터 받은 치료 키트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리기까지 저도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를 하게 됐어요. SNS엔 이 씨 같은 20대에서 30대 확진자들이 격리 생활 일상을 담아낸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빨래와 설거지하는 방법, 화장실 이용법 같은 정보가 교환됩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닌데라며 확진 소식을 쉬쉬하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원래 저 약간 공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동의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 거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올린 거였어요. 계속 방치를 되었던 것 같아요. 확진자에 대한 뭐 재택치료 그런 대응이 너무 부족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답답함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데다 MZ세대 특유의 솔직함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2030 세대들은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되게 솔직한 세대인 것 같아요. 어려운 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기에 공감하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하지만 SNS 등엔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은 만큼 무조건 믿는 건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뉴스를 만듭니다. 제보가 뉴스다. 동물 학대를 막는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법 개 농장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 요란하고요. 실태는 바뀐 게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철망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뜬장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물을 주자 허겁지겁 마십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불법 개 번식장이 적발된 건 지난해 12월. 구리시는 농장주에게 95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긴급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격리된 건 30마리뿐. 65마리는 최근까지 2달 동안 방치됐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한 2, 30억 정도가 듭니다. 구리시는 보호 조치한 동물을 보호센터에 보내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센터가 없는 겁니다. 결국 구리시는 보호를 자청한 동물보호단체로 개들을 보냈습니다. 양주의 또 다른 개농장. 곳곳에 개와 염소 사체가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4일 동물을 굶겨 죽이고 사체를 방치했다며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개 죽으면 우리가 묻을 수가 없었어. 묻으면 매립이 돼, 사체 매립이 되는 거고. 하지만 농장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 키우는 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견주분이 어쨌든 염소로 전환을 하고. 단속할 때만 요란할 뿐 동물학대를 근절할 추가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국가대표까지 지낸 사립대 축구 코치가 입건됐습니다. 성추행 혐의입니다. 전지훈련지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건데 처음에는 용서를 구했지만 지금은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30대 여성이 제주도에서 대학 축구팀 코치와 만난 건 지난달 14일. 여성과 지인의 술자리에 제주도에 전지훈련을 온 코치가 동석했습니다. 술자리는 여성 지인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습니다. 다른 동석자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축구 코치가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는 게 여성의 주장입니다. 싫다고 하니까 좋잖아, 왜 그래, 좋잖아 이랬어요. 밀쳐내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키스를 하고. 당시 여성은 도움을 요청하려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동 녹음된 통화 파일에는 코치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여성은 5분 뒤 간신히 호텔방을 빠져나왔다고 설명합니다.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자 코치는 이날 밤 여성을 찾아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술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키우는 아빠로서 제가 하는 행동이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틀 뒤 피해 보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코치는 여성도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코치 측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여성은 거절했습니다. 이 코치는 프로축구 K리그 선수로 뛰었고 각급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이력도 있습니다. 채널A의 해명 요청을 받은 축구 코치 측은 상호 동의한 신체 접촉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이 탈북자를 도우라고 만든 기관이 오히려 탈북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년치 개인정보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기가 막힌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보를 도둑맞았다면 수습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무려 1년 반을 어영부영 보냈습니다.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야속한 짓을 하는 걸까요? 박수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 북부 하나센터가 탈북민 관련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분실한 건 2020년 8월입니다. 2010년 개소 이후 10년간 이 센터가 관리해온 탈북민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상담자료, 센터의 사업자료 등이 담겨 있습니다. 쉬쉬하던 센터는 사건 발생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국회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 신고는 그보다 3개월 뒤인 지난달에야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사건 발생 후 1년 5개월간 시간을 허비한 셈인데 민감할 수 있는 탈북민 수백 명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사용됐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탈북하여 한국이 어느 지역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북한에서 다 장악해요. 한국에서의 삶이 자유로운 삶인 게 아니고 공포와 좀 그런 걸로 되거든요, 지금. 센터 업무 매뉴얼에는 보조 저장 매체 사용 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관리 대장도 작성하는 등 엄격히 관리토록 했지만 관리 대장조차 제대로 적혀 있지 않는 등 평소 관리가 소홀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년 5개월간 사건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나센터를 총괄하는 통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경북 하나센터가 해킹을 당해 1,000명에 가까운 탈북민 정보가 유출되는 등 하나센터의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추운 겨울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할까 마음 졸였던 29일이 끝났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얘긴데요. 언제 추가 붕괴가 있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도 소방대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이번 참사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공국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잔해가 전깃줄을 건드리면서 거대한 불꽃이 튑니다. 38층에서 23층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매몰된 상황. 추가 붕괴 위험 탓에 내부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구출을 해야지만 우리 대원들도 안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려웠고. 수색초기 중장비 반입이 안 되다 보니 소방대원의 손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 속에서 쪽잠을 자고 먼지투성이 옷 한 번 벗지 못했습니다. 잔해물이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가족의 마음을 알기에 버텼습니다. 무조건 이분들은 가족 품에 안겨드려야 된다. 이 각오로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9살 베테랑 구조견 소백이도 실종자 3명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는 조금 있지만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또 집중력 그리고 수색 능력에 있어서는 얘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실종자 6명을 모두 찾았지만 끝내 시신으로 수습된 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앞서 베이징 올림픽 특수가 사라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하는 미국 슈퍼볼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특히 올해 슈퍼볼 후원사는요, 전통의 강호사이에서 뉴 페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강은하 기자 리포트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미국 프로 미식축구 슈퍼볼은 해마다 단일 경기론 전 세계 시청자 수 1위를 기록해온 최대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슈퍼볼 TV 광고전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1994년 100만 달러였던 30초 단발 광고비는 27년이 지난 올해 700만 달러, 한화 83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초당 2억 7천만 원이 넘는 슈퍼볼 광고 참여 자체가 미주를 비롯한 세계 시장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알리는 호황 지표이자 트렌드 지표로 여겨지며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입니다. People always ask me, are the ads worth it? $6 million for 30 seconds? Well, the advertisers think so. They get a return on that investment. That's real money. 그런데 최근 슈퍼볼 광고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닷컴볼로 불릴 정도로 슈퍼볼 광고를 점령했던 이 온라인 IT 기업들이 사라지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가상 자산 거래 업체인 크립토닷컴 등 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 기업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외신들도 주목합니다. CNN은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비용 마케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슈퍼볼 광고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슈퍼볼 광고를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다 하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도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광고로 미래시장 선점을 노립니다. 단골 광고주들 사이의 변화도 눈길을 끕니다. 2008년부터 국내 기업으론 처음 슈퍼볼 광고에 뛰어든 이후 꾸준히 입지를 다져온 현대차는 올해 TV 광고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전기차를 앞세운 기아가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EV6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제공 업체로서의 기아의 시작을 알리는 혁신적인 차량임을 강조하면서 BMW,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내연기관 차 대신 전기차 광고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굴뚝산업 기업들이 주류였던 슈퍼볼 TV 광고 시장에 기술 집약 기업과 제품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강은하입니다. 한눈에 보는 오늘과 내일 날씨입니다. 같은 하얀 세상이지만 오늘은 미세먼지가, 내일은 흰 눈이 덮이겠습니다. 오늘 밤엔 강원 산지와 경북, 제주 산지 내리다가 내일이면 대부분의 내륙에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북부 산지에 최대 20cm, 그 밖에 강원과 경북 산지에 최대 10cm의 매우 많은 눈이 예측되고요. 그 밖엔 3cm가량 내리겠습니다. 대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수시로 눈을 치워주시길 바라고요. 외출은 줄이고 미끄럼 사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서쪽으로는 미세먼지가 남아 있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낮 기온도 영하권에 그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